저게 무슨 소리야? 설마 이 깊은 산 중에 아기가 있을 리가. 한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는 깊은 산속에서 나무꾼 김서방은 기이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인 이곳에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김서방은 황급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커다란 참나무 아래 남루한 보자기에 쌓인 아기가 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작은 입술은 이미 파랗게 질려 있었고 가냘픈 울음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국 어디서 보시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서방은 주저없이 자신의 두툼한 도롱이를 벗어 아기를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아기는 작은 손을 꼼지락거리며 울음을 그쳤습니다. 아기의 눈이 김서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맑은 눈빛에는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아내에게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얼른 따뜻한 물을 데워 아기를 씻기고 헌 옷을 찢어 포대기를 만들었습니다. 슬하에 자식이 없던 부부는 이것이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 여기고 아기를 정성껏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아기에게는 복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산에서 주워온 복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서방 부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동이는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첫돌이 되던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가난한 나무꾼 부부였지만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3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이 집에 돌아오니 복동이가 마당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김서방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디서 글자를 배웠느냐고 물으니 복동이는 마을 서당을 지나다가 훈장님이 쓰는 것을 보고 따라 써봤다고 했습니다. 단 한 번 본 것을 기억해서 쓸 수 있다니 이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를 데리고 서당 훈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훈장님은 복동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글자를 보여주자 복동이는 단번에 읽어냈습니다. 훈장님은 평생 가르친 제자 중 이런 아이는 처음이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훈장님은 복동이를 서당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총명한 아이를 그냥 두면 하늘이 준 재능을 낭비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김서방 부부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복동이는 서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5살이 되자 10살 형님들이 읽는 책을 이미 다 떼었습니다. 6살에는 시를 지었고 7살에는 역사책을 읽으며 옛 성현들의 이야기를 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나무꾼의 주운 자식이 이렇게 총명할 수 있다니 정말 하늘이 내린 아이가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세상 누구보다 부자였습니다. 복동이가 7살이 되던 해봄 마을에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겨울 내내 눈이 적게 내렸고 봄비도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논밭은 갈라지기 시작했고 마을 우물의 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철인데 물이 없으니 마을 사람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장님은 비가 오기를 비는 제사를 지내자고 했지만 제사를 지낸 뒤에도 하늘은 맑기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올해 농사를 망치고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을의 노인들은 이런 가뭄은 30년 만에 처음이라며 걱정했습니다.
그때 복동이가 김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산에 물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아이가 무슨 생각인지 궁금했지만 복동이의 총명함을 믿었기에 함께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복동이는 산을 오르며 여기저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바위 틈새를 들여다보고 나무 뿌리를 살펴보고 땅의 색깔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는 북쪽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북쪽 계곡에는 작은 샘물이 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이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복동이는 샘물을 따라 더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제법 큰 물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물을 마을까지 끌어올 수 있다면 가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산 위의 물을 어떻게 마을까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복동이는 밤새 궁리했습니다. 어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니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동이는 대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대나무를 자세히 살펴보니 속이 비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나무를 이으면 물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복동이는 집에 돌아와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위 계곡에서부터 마을까지 대나무로 물길을 만드는 그림이었습니다. 중간중간 경사가 급한 곳은 돌로 받쳐주고 대나무가 흔들리지 않게 나무 기둥으로 고정하는 모습까지 세밀하게 그렸습니다. 김서방은 아들의 그림을 보고 놀랐습니다. 7살 아이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보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김서방은 복동이의 그림을 들고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림을 보고 나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복동이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7살 아이가 어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설명하는 모습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당장 다음 날부터 마을 남자들이 총출동했습니다. 대나무를 베고 속을 뚫고 하나하나 이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사는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대나무를 이어붙이는 것은 쉬웠지만 경사진 곳에 고정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처음 만든 물길은 사흘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은 낙담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곳을 살펴보고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굵은 나무 기둥으로 받치고 대나무를 감싸는 끈을 더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복동이를 도왔습니다. 복동이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일을 했습니다. 나이 많은 어른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드디어 물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산 위 계곡에서 시작된 대나무 물길이 구불구불 산을 타고 내려와 마을 입구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그러다가 점점 더 많은 물이 대나무 물길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마을 입구에 만들어둔 저수지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기뻐했고 어른들은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뭄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날 밤 마을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사람들은 조금씩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복동이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복동이의 소문은 이웃 마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7살 아이가 마을을 가뭄에서 구했다는 이야기는 신기한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동이를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부잣집 아들 최만석은 복동이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최만석은 참봉 아들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배우고 자랐습니다. 최만석도 복동이와 같은 서당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복동이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훈장님은 늘 복동이를 칭찬했고 다른 아이들도 복동이를 따랐습니다. 최만석의 마음속에는 질투의 씨앗이 자라났습니다. 천한 나무꾼의 주운 자식이 양반집 도련님인 자신보다 낫다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이 복동이를 칭송하는 것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최만석은 이웃 마을의 부잣집 도련님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도 복동이 이야기를 듣고 시기했습니다. 자신들보다 나은 아이가 있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최만석과 친구들은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복동이를 골탕 먹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야 복동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아이인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기회를 엿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를 공경에 빠뜨릴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복동이가 10살이 되던 해 가을,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크게 다친 것입니다.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김서방의 다리를 짓눌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히 김서방을 집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을 불러 치료를 했지만 다리뼈가 부러져 한동안 걷기 힘들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김서방은 더 이상 산에 올라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해서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집안이었는데 김서방이 일을 못하게 되자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습니다. 복동이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바느질을 해주며 겨우 끼니를 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서당을 마치고 돌아오면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밭을 메고 아버지의 약을 다렸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책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만석이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만석은 복동이네 형편이 어려우니 서당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는 계속하겠다고, 그것이 부모님의 바람이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최만석은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네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으니 이제 복동이를 무너뜨릴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깊어갈 무렵 고을 원님께서 마을을 순시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원님께서는 백성들의 살림살이를 직접 살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들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을에서는 원님을 맞이할 준비로 분주해졌습니다. 이장님은 마을의 특산물을 진상품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마을 뒷산에서 캔 산삼이었습니다. 이 산삼은 100년은 묵은 귀한 것으로 마을의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이것을 명주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싸서 사랑방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님이 오시기 이틀 전 산삼이 사라졌습니다. 이장님이 아침에 사랑방을 열어보니 명주 보자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산삼은 간데 없었습니다.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감히 진상품을 훔쳐갔단 말입니까? 이것은 원님을 욕되게 하는 큰 죄였습니다.
사람들은 범인을 찾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만석이 나섰습니다.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자신이 어젯밤 복동이가 이장님 댁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네 집이 가난하니 산삼을 팔아 돈을 벌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복동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최만석의 말이 너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게다가 최만석과 함께 다니던 친구들도 복동이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장님은 어쩔 수 없이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서당에서 돌아오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장님이 물었습니다. 어젯밤 어디 있었느냐고, 이장님 댁에 간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복동이는 당황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집에서 아버지의 약을 다리고 책을 읽다가 잤다고 대답했습니다. 최만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장님 댁 근처에서 봤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복동이는 억울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정말로 집에 있었다고 부모님께 여쭤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만석은 부모가 자식을 감싸는 것은 당연하다며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장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복동이를 믿고 싶었지만 여러 사람이 목격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봐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복동이를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사람들로 말입니다. 이장님은 결국 복동이네 집을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들이 키운 아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고 항변했지만 마을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 누군가 뒤란에서 소리쳤습니다. 뒤란 장독대 뒤에서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발견되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어보니 바로 그 귀한 산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복동이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산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복동이가 뻔뻔하다고 수군거렸지만 복동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살펴보던 복동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산삼에는 이상한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동이는 산삼을 든 채 이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진상품으로 준비한 산삼은 명주 보자기에 쌓여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삼은 누런 무명 보자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이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 명주 보자기였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이 산삼에 묻은 흙을 보시라고. 우리 마을 뒷산의 흙은 검은색인데 이 흙은 붉은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정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붉은 흙은 남쪽 골짜기에서만 나는 흙이라고, 그곳은 마을에서 1시간은 걸어가야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어젯밤 집에 있었기에 남쪽 골짜기에 갈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의 말이 일리가 있었습니다. 최만석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는 최만석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최 도련님, 혹시 어젯밤 남쪽 골짜기에 가신 적이 있으신지요? 최만석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마을의 김할머니가 나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저녁 해질 무렵 최만석 도련님과 친구들이
남쪽으로 가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최만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함께 있던 친구들도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최만석에게로 쏠렸습니다. 복동이는 최만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화를 내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미운 마음은 이해한다고, 자신도 때로는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면 결국 자신도 다른 사람도 모두 아프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 도련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좋은 것을 배우셨다고, 그것은 복동이가 가지지 못한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때로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라고 했습니다. 좋은 것을 배우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그것이 하늘이 복을 준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마이너스 최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질투와 분노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최만석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산삼을 훔친 것도, 복동인의 집에 몰래 숨긴 것도 모두 자신의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모의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고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쁜 짓을 할 수 있느냐고, 복동이와 그 부모님께 얼마나 큰 상처를 입혔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누군가는 최참봉에게 알려야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복동이가 사람들을 말렸습니다. 최만석 도련님이 이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최만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복동이는 최만석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고, 중요한 것은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일을 계기로 더 나은 사람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도 복동이의 뜻을 따랐습니다. 비록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아들의 큰 마음을 존중했습니다. 이장님도 최만석의 진심 어린 참회를 보고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최참봉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최참봉은 아들이 저지른 일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양반의 체면과 명예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아들이 이런 비열한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참봉은 직접 복동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서방 부부가 놀라서 일으키려 했지만 최참봉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최참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가르친 것이 모두 자신의 죄라고, 김서방 일가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나무꾼의 주운 자식이라며 업신여겼던 자신의 교만함을 뉘우친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최참봉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신들도 가난한 처지지만 마음만은 너그럽게 갖고 살아왔다고, 이미 용서했으니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동이도 최참봉께 말씀드렸습니다. 최만석 도련님은 이번 일로 분명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자신도 도련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살 아이에게서 이런 큰 가르침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것을 배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최참봉은 김서방 집안에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자신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행복하다고,
다만 복동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깊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을에 작은 서당을 새로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복동이뿐만 아니라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웃 마을과 물 사용을 두고 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복동이가 만든 물길이 너무 좋아서 이웃 마을에서도 물을 끌어 쓰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두 마을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고 자칫 큰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두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계곡을 더 위쪽까지 살펴보니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 흐르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두 마을이 함께 쓸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제안했습니다. 물줄기를 두 갈래로 나누어 각 마을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마을이 함께 물길을 관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누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두 마을 어른들은 복동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마을 사람들도 복동이의 지혜에 감탄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두 마을은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어려울 때 서로 도왔습니다. 복동이는 두 마을의 다리 역할을 하며 화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해 여름 큰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비가 쏟아졌고 산에서는 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물길이 물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마을로 쏟아져 들어와 집과 논밭을 휩쓸었습니다.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지만 재산 피해가 컸습니다. 장마가 그치고 나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물에 잠겼고 논밭의 곡식은 떠내려갔습니다.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물길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복동이를 원망했습니다. 물길을 만든 것이 잘못이었다고, 그냥 하늘만 믿고 살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장마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마을로 가는 유일한 길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마을은 고립되었고 장을 보러 갈 수도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습니다. 식량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복동이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마을을 구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새벽 복동이는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길을 살피고 다른 길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위험했지만 복동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을 오르내리며 복동이는 작은 오솔길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 풀이 우거진 길이었지만 마을에서 이웃 마을로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다만 험하고 좁아서 조심해야 했습니다. 복동이는 급히 마을로 돌아와 이장님께 보고했습니다. 이장님은 젊은이들을 모아 그 길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돌을 치우고 사람이 다닐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흘 만에 길이 열렸습니다. 좁고 험했지만 사람이 다닐 수는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길을 통해 이웃 마을로 가서 식량을 구해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기고 나자 사람들은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집을 고치고 떠내려간 곡식 대신 늦게라도 심을 수 있는 작물을 심었습니다. 복동이는 물길을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나무만이 아니라
돌과 나무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도 만들었습니다. 물이 많이 올 때는 여분의 물을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웃 마을 사람들도 함께 일했습니다. 복동이가 위기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준 것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 일이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복동이는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것, 실패를 통해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도 여럿이 함께하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마을이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말입니다. 가을이 되자 마을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비록 작년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법 곡식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복동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당에서는 가장 뛰어난 학생이었고 마을에서는 누구나 믿고 의지하는 존재였습니다. 최만석은 복동이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공부하고 함께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과거의 앙금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우정이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최참봉이 복동이를 찾아왔습니다. 고을에서 인재를 뽑는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님께서 뛰어난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관리로 키우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참봉은 복동이를 추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복동이의 총명함과 덕성이라면 훌륭한 관리가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복동이 인생의 큰 기회였습니다. 복동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관리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부모님 곁을 떠나야 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자신들 걱정은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복동이가 행복하면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동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을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평생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곁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복동이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고 산을 오르며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동이는 최참봉을 찾아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이곳 부모님 곁에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참봉은 아쉬워했지만 복동이의 효심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을의 훌륭한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도 큰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습니다. 배운 것을 나누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복동이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아이들은 복동이를 존경했습니다. 복동이는 책에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서로 돕고 배려하는 마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진실되게 사는 것의 중요함을 일러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복동이의 가르침을 통해 성장해 갔습니다. 최만석도 복동이를 도왔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전에 거만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겸손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서 마을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고 함께 발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도 복동이의 소문을 듣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서당은 점점 커졌고
복동이는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눈보라치던 그날 산에서 주운 아기가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라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으로 키운 보람을 느꼈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님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부모님께 문안을 드리고 저녁에는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복동이는 이제 20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서당에서는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고 마을에서는 누구나 존경하는 스승이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나이가 들었지만 건강했습니다. 복동이가 지극정성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아들 덕분에 노년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마을은 번창했습니다. 복동이가 만든 물길 덕분에 농사가 잘 되었고 사람들이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서당에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았고 마을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최만석은 복동이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 있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마을 일을 돌보았습니다. 한때 복동이를 시기했던 그는 이제 복동이를 누구보다 아끼는 친구였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김서방 부부의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을 죽음에서 구하고 사랑으로 키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렸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김서방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20해 전 눈보라 치던 날 산에서 주운 작은 생명이 이렇게 큰 복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김서방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자신들에게만 복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복이라고 복동이 덕분에 마을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복동이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과 마을 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있다고. 자신은 가장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가장 큰 사랑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보답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참봉도 일어나 말했습니다. 복동이를 통해 진정한 가르침을 얻었다고. 재물이나 신분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생각이 진짜 부라는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최만석도 복동이에게 감사했습니다. 한때 질투와 증오에 사로잡혔던 자신을 용서하고 친구가 되어준 것에 대해 평생 고마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도 복동이는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서당에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고 그 제자들은 마을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복동이가 가르친 제자 중에는 과거에 급제하여 훌륭한 관리가 된 이도 있었고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지으며 이웃을 돕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복동이에게서 배운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복동이의 효성 덕분이었습니다. 두 분은 늘 말했습니다. 자식 복이 제일이라고. 복동이 같은 아들을 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복동이가 만든 물길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복동이 물길이라 불렀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마을은 풍년을 맞았고 사람들은
복동이에게 감사했습니다. 최만석은 복동이와 평생 친구로 지냈습니다. 함께 늙어가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한때의 질투와 미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우정만이 남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동이의 이야기를 자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산에서 주운 아기가 어떻게 마을의 복덩이가 되었는지, 지혜와 사랑으로 어떻게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복동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늘 젊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돕고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복동이는 부모님께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복동이는 늘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은 것이라고,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주운 아기는 넝쿨째 굴러온 복덩이가 되어 온 마을에 따뜻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그 빛은 대대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밝혔습니다.